저희가 또 여러분들한테 설문을 했습니다. 오만정이 떨어졌다. 이제. 한국 주식은 안 한다. 나 이제 못하겠다. 네. 이런 기사까지 나옵니다. 지금 한국 주식 탈출은 지능순이다. 저희 지금 매일경제의 기사 제목이 잘하네. 진짜 무섭습니다. 셉니다. 네. 전 지능이 낮은가 봐요. 무려 2조를 팔았답니다. 2조를 우리나라 걸 팔았대요. 미국 건 그럼 얼마나 샀을까요? 그거 오늘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면 이게 한국 코스피거든요. 2010년부터 24년까지 한 15년 되네요. 15년 동안 지수가 막 얼마나 올랐느냐를 보는 건데 꽤 올랐는데 싶으실 수도 있는데 비율로는 얼마 안 됩니다. 저게 한 1600에서 1700선에서 지금 오늘은 2500 넘어서 끝났더라고요. 15년 동안 한국 코스피는 24% 올랐습니다. 사실 15년 동안 24%라고 하면 약간 사실 물가 대비하면 실질은 거의 마이너스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또 나오는 거죠. 저 24% 오르는 동안 저게 딱 공교롭게도 우리 PD님께서 알고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회사의 이제 트랙 레코드가 2009년부터 있거든요. 네. 그 동안 저희는 10배 올랐거든요. 야, 잘하네. 근데 시장 그냥 때려잡아 이기네요. 네? 저는 저기도 많이 올랐을 줄 알았어요. 그러셨어요? 야. 지금 10년간 24%인데 10년간 1000%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시장 대비 50배 초과 수익. 네. 그렇죠. 역시 이렇게 또 잘하는 사람들은 잘하는데 지능이 좀 낮지만 해볼만 하다. 해볼만 하다. 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좌절을 많이 하는 거죠. 사실 저도 지수 투자를 해봤거든요. 지수로 한 6, 7개월 동안 10% 정도 수익을 내고 나왔었는데 2200에서 300 사이에 샀으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쫄보라서 2400 좀 됐을 때 그냥 싹 팔았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 주식에 대해서 안 좋은 여론이 생기는데 여기에다 기름을 붓습니다. 또 뭐가 기름을 붓느냐? 미국 주식은 또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어요. 또 모양은 비슷한데 이거는 지금 보면요 4,000부터 17,000까지 4배 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400%. 그러면은 코스피는 15년간 24%, 나스닥은 15년 동안 400%. 나스닥은 연평균 10%씩 오른 거고 우리나라는 연평균 1점 몇 프로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장은 그냥 ETF만 묻어놔도 돈 되는 거죠. 돈 되는데 한국 주식은 참 그런 생각이 들 법하네요. 저렇게 보니까. 2009년에 만약에 그때 당시에 아파트가 서울의 역세권 아파트 이런 거 기준으로 마포나 성동구 이런 데 좀 괜찮은데 그런 데가 한 3, 4억 했거든요. 그렇죠. 제가 3억 150에 샀다니까요. 영등포. 그렇죠. 영등포 2012년에. 그렇죠. 그러면은 4억 중에 예를 들어서 내가 마포에 집 안 사고 대표님처럼 영등포에 집을 사는 거예요. 나 그냥 1억은 그냥 주식할래. 그래서 그거 1억으로 나스닥에 그냥 딱 묻는 거야. 그러면 1억이 일단 4억 되고 지금 4억 되고 집도 이제 올라가. 집값은 얼마 됐죠? 지금 영등포에 옛날에 제가 생각해 경남 아너스빌이거든요. 25평짜리. 그건 얼마예요 지금? 8억에서 8억. 사이.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나는? 이러면은 벌써 그분은 캐시로 4억을 그냥 만드셨을 거다. 이런 상황인 거죠. 제가 웃긴 짤을 하나 가져왔는데 2007년에 환호합니다. 뭔가 느낌이 입고 있는 옷이나 이런 헤어스타일 이런 게 2000년 세기말 제가 펀드 매니저 됐을 때 그때 2007년 얼마나 좋았겠어요. 2000 되는 순간 제가 펀드 매니저 시작했거든요. 그러고 바로 2년 만에 890 직행. 금융이 터졌을 때. 그러고 1년 있다가 다시 2000 돌파! 드디어 가나? 2010년 지금. 저기 폴라티 입으신 분이 지금 활짝 웃으시면 여기 이빨 보이시는 거 보세요. 앞에 분. 그러니까 양복에서 지금 캐주얼로 바뀌었잖아요. 캐주얼로 바뀌었죠. 그리고 2012년에 또 코스피 돌파. 저거 약간 합성사진 같은 느낌인데. 여러분들. 앞에 여자분은. 다 2000이에요, 이게. 다 2000이고요. 다시 2013년에 이빨 보이면서 웃고 있습니다. 2000 넘어갔다고. 그로부터 5년 뒤에 다시 전화로, 2000 넘었어. 그로부터. 스마트폰이 생겼습니다. 스마트폰이 번쩍거리고 있죠? 그리고 다시 2019년에
2000 4.75. 아, 저 때는 썩 쏘네요. 네, 저 아, 때는 또 2000이야? 또 2000이냐 이런 거죠. 아, 그러니까 무려 이 사진이 지금 12 내용은 같은 건데. 12년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게 저희가 재밌게 웃으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거 속 터지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10년이 지나도 선장을 못 뚫고 있다. 근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뭐 미국은 계속 성장을 합니다. 한국 주식하고 미국 주식 500만 원으로 아, 지금 내가 주식에 관심이 있다. 네. 그럼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가 확률이 낮은 한국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이 있네요. 저게 화자가 누군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아, 네네. 내가 얼마 있는 사람인데 500을 할 거며, 네. 또는 내가 몇 년 동안 투자를 해야 될 거며, 그거에 따라 조금 다른데, 네. 500만 원일 경우에는 네. 일단 미국 주식의 가장 큰 약점이 세금이거든요. 근데 저 돈은 세금이 거의 안 들어갑니다. 네, 왜냐면 네.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이 내니까 50% 이상 할 때까지는 세금이 0이에요. 한국 주식이랑 똑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일단 유리하고, 네. 다만 2024년 1년 동안 하고 내가 2024년 말에 뭐 집을 사야 된다, 결혼을 해야 된다. 그랬을 경우에 저는 한국 주식이 조금 더 안전한 상황일 것 같다. 네. 왜냐하면 미국 주식은 지금 상당히 계속 올라가기만 했고, 때문에. 한국 주식은 지금 안 좋은 상황이니까, 네. 거꾸로 2024년에는 한국 주식이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네. 그렇게 간단히 답변하고 넘어가죠. 정말 너무 비슷하네요. 미국 주식이 부동산으로 치면 서울이잖아요. 네네. 한국 주식이 저 지방이죠. 약간 느낌이. 슬픈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똑같아요. 진짜. 똑같아요. 왜냐면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 2009년 가격인 아파트들도 있어요. 그치. 있어요. 굉장히 비슷하네요. 저도 지방 투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맞아요. 서울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서울 투자 좋지만. 근데 약간 그런 거 개념이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네. 제가 한국이나 미국을 통칭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가 좀 더 잦다라는 걸로 봤을 때, 지방 아파트 같은 경우도 네. 아주 저평가됐을 때 좀 샀다가, 네. 좀 고평가됐을 때 팔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왜 그거 아냐면, 네. 제 처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경북 구미 사람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결혼할 때쯤, 네. 이제 인사드리고 뭐 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부동산은 이렇게 또 시세표가 밖에 붙어 있잖아요. A4 용지로. 네. 금매. 그럼 난 새로 가본 동네니까 그래도 눈이 가지 않습니까? 네. 내 처가 그래도 이게 좀 있는 어, 집안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되게 낮았어요. 서울의 네. 아파트에 비하면. 가격이 아파트 엄청 평수라도. 쌌었죠. 네, 그죠. 와, 아파트 값이 왜 이렇게 싸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결혼하고 얼마 안 있다가쯤까지 보면은 약간 그 대구 경북 지역에 좀 이제 핫한 시장이 한번 왔었잖아요. 네. 2010년대 초반에. 네. 좀 올라가더라고요.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또 다시 이제 내려가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한국 주식이 만약에 오늘 샀어. 음. 그러고 올해 수익을 많이 냈어. 음. 그럼 좀 팔고 네. 다시 이제 또 다른 걸 찾는다든지 해야 될 확률이 조금 높죠. 미국 주식보다는. 좋습니다. 사람들이 왜 도대체 이렇게 한국 주식을 떠나려고 하느냐. 특히 최근 1, 2년 사이에 왜 이렇게 비관적인 이런 여론들이 갑자기 많이 생겼느냐. 그 전보다 한번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가 주주 환원율이 너무 낮아요. 여기서 이 주주 환원율을 제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뭡니까 이게? 주주 환원율은 원래 주식회사라고 하는 게 주주의 거잖아요. 네. 주주의 건데 주가가 안 오른다 또는 시장가가 없는 비상장 주식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네. 주주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부동산으로 보자면 이제 월세를 기대하듯이 나한테 뭔가 떨어지는 거 뭐야 그거를 이제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주주한테 돌려준다를 이제 환원해서 몇 %를 돌려줄 거냐.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을 하나 사놨어요. 네. 근데 월세가 하나도 안 들어와. 공실이야. 오마이갓. 네. 그러면 돌려줄 게 없죠. 환원이고 뭐 벌질 못했는데 뭘 돌려줘.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저것은 단기 순이익 1년 동안 그 회사가 번 돈이 얼마다. 예를 들면 1,000억을 벌었어요. 그 회사가. 네. 그럼 1,000억 번 거 중에 회사에다가 나중을 대비해서 투자할 때도 쓰고 뭐 나중에 안 좋을 때도 대비하고 해서 남겨두는 돈 빼고 그 해에 주주들한테 돌려준 돈이 얼마냐. 그런데 그 돌려준 돈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배당금. 이만큼 벌었으니까 너 돈 가져가. 라고 주는 실제 현금으로 주는 배당금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이 주식을 직접 사버릴 수도 있거든요. 자사주라고 해서. 그래서 일종의 파이 한 판이 있을 때 피자 한 판이 있을 때 이거를 4조각으로 나눴냐
뭐 8조각으로 나눴냐라고 했을 때 한 조각의 그 크기가 달라지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한 조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가정하면 4조각으로 나눈 게 좋겠어요? 8조각으로 나눈 게 좋겠어요? 나 배고픈 사람이야. 4조각. 그쵸, 4조각. 네. 조각 수가 줄어드는 게 나한테 유리하거든요? 네. 그게 조각을 주식의 수라고 생각한다면 아하. 회사가 너한테 현금 안 주고 그냥 주식을 사서 조각을 너 거 늘려줄게. 그 조각 수를 줄여서 그렇죠. 너의 개인이 가지는 조각의 크기를 키워줄게. 그렇죠. 그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주주 환원을 할 수 있는데 그 비율을 계산한 게 주주 환원율이고 여기 지금 나와 있지만 뭐 미국은 1년에 1,000억을 벌면 네. 당장 그 해에 920억 정도 돌려주더라. 거의 다 돌려주는 거야. 와. 선진국은 67? 근데 신흥국일수록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긴 있어요. 재투자하고 막 해야 돼서 그런 그렇죠. 거예요? 선진국은 이미 성숙한 경제이기 때문에 네. 굳이 공장을 더 짓는다든지 연구개발을 많이 한다든지 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라든지 중국 신흥국 같은 경우는 당장 사람들 먹여 살려야 되고 인구도 늘어나고 공장도 더 짓고 우리 더 커져야 돼. 네. 지금 당장 돌려줄 때가 아니야. 라고 하니까 환원율이 낮을 수밖에 없기도 해요. 근데 또 하나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한국이랑 미국이랑 큰 차이 없는 거네. 우리나라가 성장이 높다는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하나 더 아쉬운 소리를 해보자면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산업의 비율이 높겠어요? 지금 시가총액을 막 끌어올리고 있는 지수를 끌어올리는 테크주. 네. 1등이 뭐 마소네 애플이네 요새 그러고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뭐 엔비디아, 네. 테슬라 네. 이런 회사들인데 그들은 공장이 필요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공장이 있지만 테슬라도 공장이 있지만 아주 큰 돈이 들어가는 산업을 안 하고 그냥 지식 산업. 그래서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 보면은 코파일럿이라고 냈거든요. 네. 이 챗 GPT를 가지고 자회사로 갖고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네. 그거를 자사의 윈도우즈나 엑셀이나 뭐 워드나 엣지라고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에다가 심어버린 거 코파일럿이라고 하는데 그 코파일럿을 심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너네 이거 쓰고 싶지? 너네 비서 두고 싶지? 2만 원 더 내. 한 달에 $20씩 올렸거든요. 그러면 그 $20를 올리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공장을 지었나요? 아니요. 또는 코파일럿을 도입했을 때 한 명이 도입하나 100명이 도입하냐? 미국 사람, 한국 사람 다 한다고 해서 돈이 더 들어가나요? 아니요. 그냥 너네 다운로드 해. 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식산업이기 때문에 돈을 벌면 주주한테 돌려줘도 돼. 근데 우리나라는 주된 산업이 뭐예요? 반도체, 자동차, 철강, 화학 다 뭐예요? 다 만드는 거. 중공업 단지 막 수조 원씩 때려 박아가지고 해야 되니까 내가 경영자라도 약간 마음이 불안할 것 같아요. 올해 많이 벌었지만 돈 많이 주는 게 어렵겠네. 그렇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것이 이 산업 구조의 차이. 이게 사실은 주주 환원율이 그냥 야 경영진들 대주주들 너네 나빠 이런 얘기를 떠나서 경제 구조가 주주 환원을 하기 어렵게 돼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 프리미엄 그거 가격 올리더라고요. 가격 올렸죠. 엄청 올렸죠. 50% 올렸어요. 근데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냥 네. 동의합니까? 네. 걔네가 그걸 올리기 위해서 하는 일은 뭐예요? 그냥 이메일 단체 메일 보내는 거. 단체 메일. 그리고 고지하는 거지. 고지. 너 이거 누르면 동의하는 거야? 그런 무슨 허락이라든지 양해가 없어. 올리겠습니까? 올립니다. 끝. 맞아. 저 유튜브 프리미엄 계속 안 쓰다가 지난달에 저 광고보다 너무 갑자기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도 안 되나. 나 나름 그래도 나 이 정도 되는데 내가 이것까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내가 광고 이거 너무 많이 묶어놨나? 현금도 좀 있어요. 그냥 막 이걸 누르면서 하니까 운전하다 말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안 되겠다 이거. 잘하셨어요. 네, 그래갖고 프리미엄 했는데 하자마자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갖고 그냥 조용히 동의했습니다. 그 미국 회사죠?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현대차가 그랜저를 3천만 원을 냈어요. 근데 그랜저를 가족끼리 쓰지 말라고 그래. 쓰지 마. 쓰면은 너네 값 2배 내야 돼? 아니면 4,500만 원으로 가격 올린다? 하면 어떻게 해요? 안 사지. 안 사지. 근데 공장은 지어놨잖아. 네. 주주 환원을 할 수가 없지. 이렇구나. 이런 구조적 차이가 있네. 에코프로 BM 여기도 뭐 내부 거래 뭐 있다 그러고 뭔가 이렇게 구린 게 있어 또. 오스템 임플란트는 저 증시 떠난 게 지금 회사 없어진 건가요? 회사가 없어지진 않았고 상장 폐지를 했는데 여러분들 상장 폐지가 꼭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 기사는 나쁜 거예요. 직원이 2천억을 가져갔으니까 나쁜 얘기인데 저 회사는 내부에 현금이 너무 많았어서 2천억을 가져간다고 해서 망할 건 아니었고 저 회사를 PEF
라고 하는 사모펀드가 인수를 했어요. 인수를 해서 그 회사는 굳이 거래를 하게 할 필요 없어. 나는 비상장애인 상태에서 경영하는 게 더 좋아. 주주들하고 막 전화 받아야 되고 이거 귀찮아 해서 이제 상장을 폐지하게 된 거고요. 어쨌든 저기 내부자 거래라든지 횡령 이런 이슈들을 보면 주주들을 개똥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주주 환원이랑 이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기사였던 거죠. 두 번째, 물적 분할 얘기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기사에 나온 내용인데 물적 분할을 하고 나면은 주가 다 떨어져요. 당일날 5에서 11%씩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저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발작을 하더라고요. 네. 물적 분할 한다고 딱 나오면 댓글에 막 정말 입에 담지 못할 막. 맞아. 근데 일단 물적 분할이 뭔지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분할하는 것 중에 인적 분할이랑 물적 분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인적 분할은 A라는 회사를 A랑 A-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 다 그대로 상장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원래 주식 하나를 갖고 있었는데 주식이 두 종류로 나누어서 상장이 돼 있으니까 네. 내가 선택하면 돼요. 나는 A 때문에 투자한 거야. 그럼 그대로 갖고 있어야지. 네. 근데 A-는 난 투자하고 싶지 않은 사업부였네? 그럼 팔아버리면 일종의 주주 환원같이 내가 투자한 금액의 일부 회수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물적 분할은 A하고 A-를 나눌 때 이렇게 횡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수직으로 나눠가지고 상장은 A만 그대로 돼 있고 A-는 밑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변화가 없어요. 근데 변화가 없는데 왜 주가가 떨어지냐? 그걸 이제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으로 부가 설명을 드리면은 LG화학을 투자하신 분들 중에 네. 저기 예전에 이제 배터리 사업부였는데 네. 중대형 배터리 그러니까 전기차용 배터리 때문에 LG화학을 투자하셨던 분들이 꽤 계셨을 거예요. 근데 LG화학이 그거 말고도 일반 화학 사업부 뭐 비닐봉지, 플라스틱 이런 여러 가지 만든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는 난 투자하기 싫은 거야. 근데 그 전까지는 이게 회사가 하나니까 나는 배터리 사업부만 투자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니까 어쩔 수 없어 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두 개로 나눴어요. 그럼 나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독립적으로 경영을 해보겠다. 이 배터리만 우리가 따로 키워보겠다. 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럼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독립 경영을 한다고 하는데 뭐가 추가가 되냐면 거기에 다른 주주들을 데려오겠다라고 하는 게 내포돼 있거든요. 그러면 LG화학은 그대로 남아있고 LG에너지솔루션만 분사를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다른 주주들을 데려와요. 네. 그러면 아까 피자 얘기했죠? 네. 피자의 조각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지분율, 배터리를 투자하는 지분율이 줄어들 것 같아 라고 하는 우려로 주가가 떨어지는 거고요. 근데 그게 반영이 되는 실제로 거구나. 저 회사들 중에 많은 회사들이 이제 자회사를 다시 상장을 시키면서 네. 두 개가 상장됐는데 나는 그 밑에 건 가지고 있지 못하는 상태가 돼서 이제 싫어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저거는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고 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들이 LG에 예를 들면 회장님이 과연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가 떨어지는 걸 좋아할까? 싫어하지. 싫어할 거예요. 네. 그러면 뭔가의 이유로 정말 장기적인 비전으로 분사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어요. LG화학하고 LG에너지솔루션 분사를 한 다음에 네. LG에너지솔루션 너네 배터리를 뭐 예를 들면 테슬라라든지 이런 자동차 회사랑 합작으로 만들어가지고 빨리빨리 키워보자 라고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네 LG화학한테까지 내가 투자하긴 싫고 나는 배터리 사업부에만 합작을 하고 싶어 라고 했다고 쳐봐요. 네네. 그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죠. 그럼 내부적으로 이제 구광모 회장이 생각을 하겠죠. 그냥 당장은 주가가 떨어질 것 같긴 한데 일론 머스크랑 같이 해야 될까? 아니면 주가 떨어지는 거 싫으니까 일론 머스크 뭐가 필요 없어 분사하지 말자 이런 고민을 했을 텐데 네. 아마 분사를 했을 때 이득이 더 크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했겠죠. 네. 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저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지만 우리가 가정한다는 건 의미가 없긴 한데 네. 만약 한꺼번에 있었다고 해보세요. 네. 그러면은 저런 식으로 주가가 당장 떨어지진 않았을 거고 여러분들한테 욕을 안 먹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LG에너지솔루션이 배터리 사업을 지금보다 더 잘했을까 못했을까 생각해보면
그것도 모르는 그렇죠. 이슈인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저 물적 분할이 또 무조건 나쁘다라고 얘기할 순 없고 네. 또 하나는 저 물적 분할이 많다 하지만 저렇게 찾아보니까 많은 거지 우리나라 상장 주식이 거의 3,000개에 육박한단 말이에요. 네. 그 중에서 저런 물적 분할 사례가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것 때문에 예를 들면 한국 주가 지수가 안 오른다, 아주 희석된다, 디스카운트 받는다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작은 부분이다. 어떻게 보면 전체 시장을 봤을 때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분사하고 재상장하면서 100조의 시가총액을 받았거든요. 네. 삼성전자 이래로 100조 넘은 최초의 사례였어요.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체 우리나라 코스피 총합산 시가총액을 키웠었던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일을 단정할 수도 없고 이미 지난 일을 과거로 가정할 수도 없지만 우리가 그냥 무조건 저거 안 돼! 저러니까 한국 주식 떠나야 돼! 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단편적인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만든다. 짚고 넘어갈게요.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 주식시장 싸다, 저평가돼 있다. 사실이라 하자고요. 자, 제가 너나위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똑같은 가치를 지닌 아파트가 있어요. 요새 대장은 어딥니까? 반포입니까? 여전히? 반포죠. 네, 반포. 뭐 압구정이 짱인데 네, 일단 뭐 반포라고 할게요. 압구정은 일장이고 일장. 반포는 요새 좀 거들먹거린다. 뭐 이러면 되나요? 이제 새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야, 너 좀 치냐? 옥상으로 올라오기 직전인가요? 야, 나 지금 새 옷 입었어. 너 50년대, 40년 된 거 헌옷 입고. 약간 이런 거. 그런 상황이죠? 네. 오케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반포의 아파트를 지금 뭐 한 20억이라 치고요. 10억에 살 기회가 주어집니다. 와, 저평가됐어요. 말도 안 된다. 거기 앞에서 누군가가 막 시위하고 시끄럽게 떠들어요. 그리고 자꾸 공사를 잠깐 한다고 그러면 차도 막혀요. 불편해. 안 좋은 이슈가 나왔어. 그래서 디스카운트 됐습니다. 반포 디스카운트. 그러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엄청 좋은 거죠. 엄청 좋은 거죠. 돈 벌 사람한테는 디스카운트만큼 좋은 게 없죠. 그걸 놓치면 안 되지. 그럴 때 사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웃긴 건 코리아 디스카운트 싸다는 박앤세일 한다고 하면 강남 신세계 뭐 달려가면서 날려가죠. 한국 주식시장 박앤세일이라고 하는데 안 달려가. 안 사? 그러니까 저한테 만약 누군가가 물어봐요. 저평가돼 있어. 언제 해소될지 몰라. 만년 저평가야. 그런 한국 주식. 그 다음에 미국 주식. 근데 비싸. 만년 비싸. 둘 중에 뭐 고를 거냐? 저는 싼 거 골라요. 싼 거 고르면 만년 디스카운트라고 해볼게요.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건 사람들의 평가 기준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의 본질 가치가 오르면 오른 만큼은 올라갈 거예요. 그건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아요. 근데 만약 디스카운트가 해소된다면 그러면 더 오르는 거죠. 그렇지. 그렇죠? 근데 만약에 오버프라이스, 디스카운트가 아닌 오버프라이스 돼 있는 어떤 상품이 있다고 해봐요. 그 상품을 내가 투자를 했는데 그 본질 가치가 올라오면 그것도 좋아요. 근데 만약에 그 오버프라이스, 이제 이거 압구정 별로네? 반포가 짱이네? 해가지고 압구정의 프리미엄이 떨어진다고 해봐요. 그러면 압구정이 뭔가 개선되고 환경이 더 좋아진다 하더라도 압구정 현대아파트 가격이 반포 원베일리 가격보다 안 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애초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니까 하지 마. 주식하면 한국 주식 안 좋아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기본 중에 기본. 본질 가치 대비 할인된 걸 사야 된다는 투자의 기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본질 가치 자체가 성장하지 못한다는. 그건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별개 얘기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래도 장기 우상향하는 게 마음 편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 좋아하는 건데, 국내든 미국이든 그냥 ETF 사실 분들은 사도 되는데, 그거는 이제 기대 수익률 좀 낮춰야 돼요. 쉽게 투자하면 돈 많이 못 벌어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은 한국에서든 미국에서든 본질 가치가 상승하는 기업을 찾는 게 더 중요한 거지. 뭐 한국은 디스카운트니까 뭐 미국은 좋으니까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 이분법적이다.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어차피 종목 투자를 해야 큰 돈을 벌기 때문에 결국에 해당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애들 찾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압구정이 프리미엄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나요? 있다고 쳐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너나위가 압구정 프리미엄이래 해가지고 압구정 아무거나 사도 되나요? 아파트, 빌라, 뭐 토지 아무거나 해도 되나요? 상가 다 돼요?
아니요, 그렇진 않죠. 그 중에 좋은 본질 그렇죠. 가치가 좋은 부동산도 있고 그 중에서 예를 들면 노나이님이 압구정의 모 아파트는 본질 가치가 좋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럼 거기 중에서도 몇 동 몇 호는 싸게 나왔고 금매로 나왔고 몇 동 몇 호는 이게 배짱 튀기는 아저씨라 가지고 비싸게 나왔고 그럼 싼 걸 사야 되잖아요. 싼 걸 사야죠.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습니다. 확실히 이게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은 것 같아요. 투자는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가 기회일 수도 있다. 그럼요.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또 국내가 나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 분들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다니시는 분이 계산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굉장히 머리가 복리 좋으세요. 계산기를 돌리신 거예요. 10년 동안 2,000에서 2,400, 수익률 20%, 연평균 1.X%. 그리고 밑에가 진짜 대박입니다. 예금보다 못한 정신나간 시장. 킹성전자, 킹대차 등 세계적인 기업을 보유한 세계 탑 10급 경제 규모의 나라 맞냐? 결국은 백날 첫날 테마주에 불나방처럼 몰려들어서 다 죽고 돈 꼴고 이러는 거 말고는 답 없는 시장. 근데 사실 저는 좀 공감이 돼요. 저런 반응이. 왜냐면 진짜로 저렇게 볼 수밖에 없는 느낌이거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보면. 그리고 우리 맨날 테마주 얘기 맨날 하잖아요. 이제 또 좀 있으면 선거니까 얼마나 난리 날까. 이렇다 보니까 어떤 분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왜 하냐. 상위권 형들은 잘하니 이해감. 그렇지. 이분도 좀 해본 거. 약간 자기 객관화가 되신 거예요. 자기 객관화 된 거죠. 근데 그 이하 개미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냥 미주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일본으로 간다. 아까 제가 방송 초반에 시작할 때 우리나라 거 2조 팔았다고 했잖아요. 미국 거 얼마 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1월 달에. 2억 산 게 아니고요. 저거 2억 달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2억 7천만 달러. 테슬라 2억 5천만 달러. 테슬라 살아있네.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미쳤습니다. 저거 2억 7천만 달러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3천억이 넘어요. 그래서 저거 다 더하면요. 한 1조는 될 겁니다. 저기 위에 보니까 그냥 미국 증시를 다 합치면 16조를 샀답니다. 16조. 대박이죠. 서학개미가 올해 들어서 미국 증시에서 16조를 샀대요. 전년 동기보다 35% 늘어났답니다. 지금 쏠림 현상이 심하죠. 그러네요. 그리고 요즘에 또 일본도 핫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주식 국내 투자자들이 산 거 보니까 순매수액이 2023년 1월 대비 2024년 1월은 무려 10배가 넘었습니다. 일본 주식 막 사는 거 봐요. 그러네요. 순매수액이 700만 달러였는데 7천만 달러? 7천만 달러로 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 피부로 체감을 많이 하는 게 제가 이제 증권사 영업점에 미팅을 많이 나가 보면은 그 PB님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PB님들의 요구라는 건 뭐냐면 일반 투자자들의 요구예요. 그들의 요구가 일본 주식 사달라. 최소한 일본 주식 아니더라도 엔화 관련 자산을 사달라.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있고요. 일본 주식시장도 지금 계속해서 매일매일 신고가를 뜨겁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30년 이후에 진짜 기다렸다 하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죄송스럽긴 한데 저희 회사 이제 해외 주식도 하고 있거든요. 해외 주식 포트폴리오 절반이 일본. 또 돈 벌었겠네. 죄송하다고 했잖아요. 죄송하다고. 사전에 익스큐즈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하셨던 거예요. 나는 일본 주식 갖고 있는데 왜 죄송해하지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신고가 졌다고 좀 분위기가 좋아요. 일본 주식이. 야, 이거 보니까 진짜 대박이다. 저 뭐 어떻게 좀 해볼 수 있는 방법 없나? 미국 주식, 일본 주식 이런 거 투자하는 거 좀 알려주세요. 회사 이름을 치고 IR을 치면 IR 홈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곳이 대부분 있습니다. 이렇게 슬라이드 파일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회사가 뭐 125년 동안 이 섬에서 역사가 있는 회사고 잘 분산돼 있고 특별한 이 시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금이 뭐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IR 자료까지 들어가고 나면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궁금증들은 대부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실적도 당연히 볼 수가 있고 제가 이제 더 관심이 있는 건 뭐냐면 어떤 회사들이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가, 돈을 어떻게 만드는가를 설명을 해줘요. 대체 어떻게 과금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사람들한테 다운로드를 유도를 하는지, 다른 앱과 어떤 차이점을 주는지를 아주 구체적이고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써놨어요. 그러면 저런 식으로 보고 나서 이거 내가 생각하는 만큼 되는구나. 네. 아니구나 라는 거를 파악하고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분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넘어가도 될 만큼 외국에는 주식이 다양하게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IR을 보면은 그 회사의 돈 버는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투자하려면?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여드리면 네. 트랜스크립트라고 쳤어요. 네. 그럼 이거 회사 이름이고 네. 트랜스크립트는 속기록이란 뜻이거든요. 네. 요걸 치게 되면은 매치의 2023년 3분기 어닝스 콜 트랜스크립트라고 써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실적 발표회 전화회의의 속기록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네. 와, 이런 걸 다 오픈해 주는구나. 네, 이런 거를 대략 읽어볼까요? 굿모닝 에브리원 해가지고 오늘 콜은 CEO 버나드 킴 씨와 함께 뭐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쭉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이게 실제로 전화회의를 한 거에 대한 녹취록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굳이 이 회사의 주식 담당자한테 전화를 안 해도 되고요. 우리나라는 실적 발표회라든지 IR 행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 회사의 CEO나 CFO가 참석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네. 그리고 그걸 개인 투자자가 참석한다는 거는 더더욱 어렵고요. 그러면 여기에 참석은 누가 했냐? 유수의 글로벌 IB 애널리스트들이 참석해 있거든요.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메릴린치라든지 여기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제 애널리스트. 저 사람들이 발언한 것까지 다 적어놓은 거야? TD 코엔이라는 회사, 증권사의 존 블랙 렛지 애널리스트. 그 다음에 에버코어라는 곳에 슈에타 카주리아라고 하는 애널리스트.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만한 질문들을 다 했겠죠? 그러면 그 대답을 지금 버나드 킴이라고 하는 CEO가 대답을 해주고 있잖아요. 요걸 누르면 한국어로 다 번역되죠. 와, 대박. 요만큼은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내가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고 최근에 이 회사의 상황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이 어떤지 뭐가 중요한 팩터인지를 알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개별적인 아이디어에 따라서 숫자화 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되겠죠. 저는 이런 작업들을 하루에도 몇 개 기업씩을 하고요. 그게 이제 몇 달, 몇 개 분기가 지나가면서 정말 이거 괜찮은 것 같다. 라고 보다가 하면 그러면 나만의 엑셀 파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 엑셀 파일을 만들어서 3년, 5년 후에 이 회사의 모습이 어떻게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전망해보고 그 전망 대비해서 지금 싼지 비싼지를 또 파악해보는 작업까지 하게 되는데 이런 정도의 시작을 해보고 재밌다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도 직접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으로 얘기를 하면 투자라고 하는 거는 지워나가는 속어법이거든요. 이 기업이 좋아 하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은 안 좋네? 이 기업은 내 생각이랑 다르네? 이 기업은 좋지만 비싸네? 하는 거를 다 지우고 나면 나머지 좋은데 싼 기업이 남고 그걸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국 시장은 저희는 진출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지의 규제가 너무 심해서 아니면 현지의 경쟁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중국 사업은 이제 접습니다 라고 써 있다고 쳐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까지 안 거쳤다면 그냥 내피셜로 투자 잘못하는 거지. 그냥 투자하는 거야. 한국에 잘 됐으니까 중국에 잘 되겠지. 근데 쟤네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린 중국 나갈 생각이 없는데. 또 반대로 나 이거 한국에서 나도 쓰고 너도 쓰고 친구들 다 쓰더라. 이거 대박 나겠는데? 라고 해서 투자를 그냥 막 하는 사람과 그러면 안 되죠. 근데 딱 들어갔는데 만약에 한국의 비중이 뭐 1%밖에 안 된다고 쳐봐요. 그럼 우리는 장님 코끼리 만지듯 1%가 잘 되는 걸 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네. 되게 잘 된다 생각했는데 나머지가 예를 들면 99%가 미국이었다고 쳐봐요. 근데 미국 친구한테 투자를 하기 전에 물어봤어야 되는데 투자를 하고 반토막 난 다음에 우연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요새 왜 이렇게 틴더 주가 떨어지니? 라고 했는데 미국 친구가 그때 갑자기 요새 미국에서 틴더 아무도 안 쓰는데? 라고 했다면 소 잃고 왜 한 칸 고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을 최소한의 작업들이라도 하고 해야 실패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좋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몰빵 치는 이유가 제 생각에는 기업 공부하는 거가 어려워서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우리나라 그냥 사람들 유명한 거 사면 편하겠지, 안전하겠지. 그러니까 저렇게 많이 사죠. 저게 나는 그 증거라고 생각해요. 저게.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을 특정해서 그 기업이 돈 버는 방식을 확인하고 투자 아이디어를 만든 다음에 그 투자 아이디어를 역으로 검증을 하든 아니면 가설을 그게 실제로 현실화되는지를 시간을 두고 지켜보든 그럼요. 그렇게 하면서 투자를 하면은 성공적으로 미국 주식 투자할 수 있다. 그럼요. 저게 큰 회사냐 작은 회사냐 미국 회사냐 한국 회사냐는 사실 저한테는 되게 부차적인 문제였고요. 그렇죠. 네. 어떤 거든지 간에 맞습니다.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숫자로 검증하는 단계까지는 가야 되고요. 네. 근데 지금 거기까지도 못 간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단한 이 슬라이드라든지 트랜스크립트를 보면서 얼기설기 그물을 쳐가지고 큰 물고기 정도는 잡아볼 수 있게 그렇게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미국 주식을 하고 싶은데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공부해서 해보고 싶은데 뭐 영어가 어렵고 뭐 이런 게 어려우신 분들한테 김현준 대표님이 팁을 이렇게 잘 주셨으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투자하시는데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